일요일엔 토크킹, 토크퀸 함께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토크킹으로 돼 있는데 토크킹도 있지만 토크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나저나 뉴스 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로고도 아직 안 만들어지고. 네, 아유 바쁘네요. 네. 마음에 드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박사님? 총선이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이 없는데 네. 총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뭐 각 당에서 이슈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는 의대 정원 이슈가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부동산 리스크, 또 막말 리스크,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이슈 중에 어떤 게 더 총선에 영향을 줄지 우리 토크킹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의대 정원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이번 총선에 뭐 여론 풍향을 바꿀 정도로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갈 수도 있는 반전의 계기가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리스크는 개별 후보의 문제지만 갈수록 좀 이 후폭풍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뭐 어느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는 조금 좀 갈피를 잡아가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적 이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폭풍이 좀 더 커져가는 모습이어서 이게 막판 뭐 이제 뭐 불과 7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조금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이건. 결과 나봐야 아는군요. 네. 그래요. 네, 우리 토크퀸. 아니 저는 사실 그 네. 대파값하고 대파값? 예. 이거 지금 그다음에 막말 리스크, 부동산 사과, 리스크. 감자, 네. 토마토, 양파, 사실은 이런 민생 현안, 물가 이슈가 전국을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의대 증원보다. 예, 의대 증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기성 언론들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제 정치 그 현장 그리고 선거 현장을 뛰어보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가, 민생입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네. 물가 문제가 23%로 부정평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정도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1위예요. 사과값이, 감자값이. 사과 먹은 지가 언제야?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는 대파요, 사과요, 양파요, 토마토다. 아, 그래요? 여기에 무슨 의대 증원, 부동산 리스크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장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야 되는데 혹시 뭐 불안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어제 51분간 혼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환자 입장에선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사실 당장 오늘 이게 꾸려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지방에서 출발해서 서울 병원 예약해놓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 라디오 프로그램 듣다가 왜 우리 얘기는 안 하나 대통령께서. 예. 의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 환자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집중해야죠. 그렇군요. 근데 그 예. 환자 문제가 잠깐만 예.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조금 전 언급하신 그 부정평가.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그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습니다. 경제민생물가 23%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환자의 불편함을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 의대 증원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데 뭐 모든 사람이 인식을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의사분들이 지금 뭐 파업하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의사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고통은 외면하고 일종의 정치적 시위성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물가 문제 뭐 제가 논문 찾아보니까 국정 지지율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물가하고 기준금리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지난 맞습니다. 30년간. 네. 근데 물가하고 기준금리는 사실 같은 문제예요. 물가가 높으면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면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만물박사. 근데 이게 정광재.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뭐 간과하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굉장히 그 물가가 어려워갖고 네.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 우리가 금리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말씀하신 뭐 양파값이라든가 사과값 이런 것들은 농수산물 수급 관리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뭐 실기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면은 뭐 민심도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지금 거죠. 우리나라 미국이 잠시만요. 사과값은 그 여론- 4위예요. 여론조사 방식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론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려야 돼. 네. 조금 전 여론조사 방식, 갤럽 여론조사 방식은요.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고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 관리해줘야 된다. 관리해줘야 그러니까 된다. 정부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는 예컨대 작년에 사과꽃이 일찍 펴서 그다음에 냉해가 와서 꽃이 네. 다 떨어져서 수확 자체가 많지 않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면 준비해야죠. 정부가 준비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 어느 나라에서 뭐 수입을 해오든 네. 뭘 하든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 국민들이 사과를 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좀 조언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51분 읽지 예. 말고 그 시간에 일을 좀 해라. 알겠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의대 지원과 부동산 막말 리스크 얘기했는데 네. 예, 다른 얘기까지 갔네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기도 뭐 불꽃 튀는데 여야 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형수 욕설, 여기 또 사과가 나오네요. 사과를 꺼내고요. 조국 대표를 향해서 감옥 가면 영치금 받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2조 심판 띄우고 있는데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선 제가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하면서 읍소 발언을 합니다. 네. 강약 발언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예, 한동훈 토크킹. 퇴장론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근데 이 우려는 어쩌면 민주당에서 크게 많이 증폭시킨 것 같아요.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 지면 어차피 정치 뒷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나 사라지지 않는다. 나 정치권에서 계속 있을 거고 저 유학 간다고 하는데 유학 갈 게 아니라 나는 공적 영역에서 봉사할 때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한테 입장을 내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내는 국민 걸까요? 전체에 내는 거죠. 국민 그러니까 전체한테? 예. 제가 생각하기엔 최근에 이 한동훈 역할론도 있지만 한동훈 역할론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00일 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온 이후에 네.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당정 간의 뭐 좀 대화가 부족하다든가 당이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일정 정도는 불식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사퇴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사퇴, 의대 정원 유연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적어도 과거에 이 우리 당의 대표로 있었던 분이나 비대위원장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걸 관철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 2조 심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2조 심판은 국회 심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국회 심판. 21대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는데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국회에서 뭐 활개치는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겠느냐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부의 부족함이 제 책임은 아닙니다. 했다가 하루 만에 제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시죠. 정확하게 그 지난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를 기억하게 소환하게 만드는 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배 변호사님 허리 숙여서 인사까지 하시고 폴더 인사라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급하다. 급해요? 예, 급하다. 그리고 왜 급하죠? 생각대로 안 풀려간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나 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선거를 갈수록 이길 예. 수 있다기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어떤 절박감에서 막 개쓰레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욕설까지 포함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까지 얘기했나요? 예. 예, 급기야 과거에 지난 대선 때 쟁점이 됐던 이슈까지 끌고 나오는 것은 많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야권에서 200석 뭐 하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에서 이제 자유를 뺄 거다. 뭐 이런 얘기 위기감, 예, 이런 위기감을 이제 자꾸 이제 불러 일으키는 건데. 네.
그 어느 국민이 자유를 외면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표현의 자유. 그럼요. 언론의 자유. 지금 사실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잘 돌아가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느닷없이 폐지하고 KBS 9시 뉴스 앵커 내려오라고 하고 여기 뉴스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거 뭘 잘못했죠? 박지원 변호사 갑자기 잘하다가 하루 만에 하차 통보 받고 이걸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입틀막 정권의 실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의 자유가 후퇴돼서는 안 된다. 언론 자유롭게 자유,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지금 정말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장 자유롭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장 기자님 말씀 아니, 저는 네. 자유롭게 그리고 얘기하는데 말씀 중에 앵커가 갑자기 막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아니, 언론이라는 저 표현 거는- 중에 개같이 쓰레기라고 했고 개쓰레기라고는 안 했다고 제가 요 말씀을 써있네요. 드릴게요. 네. 뭐냐면요. 개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고 아니,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쓰레기 같은 여당 발언이라고 대표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 개- 워딩을 뭐 이렇게 한 그대로 건데 읽어드려야 저희가 저는-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네.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한 거지 누군가를 특정해서 쓰레기라고 얘기한 건 아니요, 아니잖아요. 앞에 이재명 대표 아니다. 나오잖아요.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했어요.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당대표 이렇게 얘기한 네. 거지. 그럼 두 이 사람을 지칭한 거잖아요.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했다니까. 그 사람이 한 발언의 내용을 네. 쓰레기 같다고 한 거지 그 사람을 쓰레기 같다고 한 건 아니죠. 그래요. 그리고 개 같은 정치라고 한 것도 첫 번에 나온 발언이 이게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했고 네. 좀 아까 억울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 네. 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100%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그 네. 다음서부터는 또 순화됐다는 근데 제가 말씀을 네. 했잖아요. 조금만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한마디만 네. 보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은 여기도 해야 돼요. 법무부 그만하고 장관을 다 했잖아요. 넘어갈게요. 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본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가 아니, 매우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처음에 제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네. 이게 내 책임이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태세 얘기해 전환을 주셨으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뭐 불꽃 튀다 보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시는데 실시간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윤 대통령께서요. 뭐 이거 의대 정원 문제니까 좀 넘어가기로 하고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훈 후보자 아빠 찬스, 양문석 후보자 딸 찬스,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2대 성상납 발언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까지 밀고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토크 퀸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공영훈 후보자, 양문석 후보자, 김준혁 후보자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좋아요? 여쭤보는 거죠, 이제. 예. 30대, 20대 정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특히 이제 스타트업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엄청난 기회를 사실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래요? 20대 딸한테 11억을 채무를 지게 하고 그다음에 네. 그걸로 집을 산 거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공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글쎄 살펴볼 필요가 저는 아직 이 부분 세게 취재해 보지 않아서 투기 안 모르겠지만 됐군요. 예. 그렇지만 약간 투기성도 있어 보여서 이것도 투기성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살펴보자.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 어떻습니까? 많이 과도하죠. 예, 예. 과도하죠.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뭐 연구에 기반해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자예요. 취재에 기반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런 내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네. 실제로 이화여대 학교를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얘기다. 저는 즉각 사과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관련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엊그제 그 민주당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선거가 그때는 이제 아흘회죠. 9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후보 취소하고 이럴 수가 없다. 일단 가고 이제 국민의 판단,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의 당처는 그렇군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요. 그게 뭐 저는 사과로 끝날 일인가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영훈 후보자와 양문석 후보자, 김준혁 후보자가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 7일 남은 시간 동안에 이 7일만 버티면 나는 어차피 국회의원 된다. 왜냐하면 아까 뭐 김민석 상황실장이 유권자의 평가를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내가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논란 가지고는 내가 국회의원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거고 예.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가 됐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섰을 것인가. 오늘 뭐 언론에 기자 칼럼도 있더라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요. 특히 뭐 양문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김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자적 양심을 저는 정치적 자신의 이해관계에 팔아먹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좀 이런 발언을 한다면 인기 영합성 발언이죠. 이러면 나 국회의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까지 나왔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래도 민주당은 아마 이 후보들 끝까지 갖고 가지 않을까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으시나요? 제가 네. YTN의 공정성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후보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대로 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질문은 있죠. 아니 그럼 민주당 상황 하면 국민의힘 상황도 물어봐야죠. 또 왜냐하면 뒤에서 할 막말이 겁니다.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한 성일종 후보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시로 적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 의식을 운운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뽑아야 됩니까? 이 공당이 이래도 됩니까? 이런 사람 공천해도 됩니까? 충남 공주 부양 청양의 정진석 후보. 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고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이런 후보 괜찮습니까? 자, 대전 서구 갑 가겠습니다. 조수연 네. 후보.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망국의 책임은 고종에게 있고 이완용이라 한다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래도 됩니까? 또 있어요. 인천 연수갑의 정승현 후보. 또 있어요. 공정성 후보에 뿐만 맞춰서 아니라 여기까지 땅투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잠깐만요. 아니 세 명 땅투기도 했으니까 지금- 3명 아니요, 잠깐 들어보세요. 공정성에 들어보시고, 예. 했으니까요. 예, 예. 아니 땅투기 말씀해 후보도 있어요. 주시니까. 자, 서울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도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많아요.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같이 균형 할 수가 차원에서 없어요. 네? 균형 차원에서 똑같이 3명 했어요. 예. 네. 아니 좀 더 했는데. 아니 네 그러니까 여기 명에서 네 명. 공영은 양문석, 김준혁 후보 3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3명 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이런 겁니다. 양당 공히 문제적 후보는 있다. 네. 그죠? 문제적 후보는 있고 마치 민주당만 끼고 가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선거때까지 가는 거다. 네. 예. 국민의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이슈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요. 사막에 비가 왔다라면서 극찬을 한 방면에 이재명 대표는 변한 게 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자, 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뉴스 킹부터 두분 다 토크킹부터. 이제 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네. 뭐 자신들의 그 정치적 그 이해관계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한 건 사막에 비가 왔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한 게 없다. 이거 아마 어떤 내용이 나왔어도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의대 정원 2,000명과 관련해서 뭐 1,000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라고 했었어도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분명히 그래도 변한 거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네. 인요한 위원장도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을 건데 저는 뭐 물꼬를 텄다. 그러니까 그동안 2,000명이라는 선에서 한 번도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았던 대통령이 네. 그래도 원한다면 내가 물꼬를 트겠다,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 이후에도 약간의 어떤 그 메시지 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2,000명 이 절대적인 수치 아니다. 네. 숫자에 매몰될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사 단체와 그러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일단 저는 앞서도 살짝 설명을 좀 드렸지만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51분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똑같이 20분이 지나니까 다 욕하더라.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네.
저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쁜 시간에 이런 네. 거고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저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분 지나니까. 예. 대통령이 제가 프린트를 해보니까 11포인트로 네. A4 13장이에요. 13장이에요. A4 13장을 대통령이 51분간 이걸 읽고 있다. 왜? 이 바쁜 시간에. 저는 이런 정무 판단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대통령실 안에서. 저는 대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내가 시장을 가봐서 잘하는데 875원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야. 이런 워딩- 판단을 대통령이 하게 만든다. 네, 그 워딩 대통령실 살펴야 되네요. 대통령실 예, 앞뒤로 관계자들이 워딩 저는 불러주세요. 대통령을 오히려 아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참모진들이 네. 과연 대통령을 정말 잘 보필하고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뉴한 위원장이 사막에 비가 왔다라고 극찬을 한 내용은 저는 좀 과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평가 과했다? 예. 아무리 선거 복판이기도 하고 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여야 불문 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뉴한 위원장만 칭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보고 국민들이 아 정말 좋은 평가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 이 사람들 곤란하다 이런 평가를 할까요? 근데요, 예. 그 51분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는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절박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 20분을 들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점은 이게 일종의 그 미괄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미괄식이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사도 그렇고 좀 두괄식으로 썼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후퇴할 수도 있고 이게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근거로 이런 그 숫자를 산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2,000명에서 만약에 후퇴했다고 했다면 분명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약속 대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발언의 뉘앙스가 계속 그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정파적으로 정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 여당과 야당이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접점 전혀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린 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적정 수준을 민주당도 한번 제시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400명 의사 증원 얘기를 했죠. 당시에 코로나 전국이었고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 그 전염병이 도는데 의사까지 파업을 해서 사실상 의료 사태가 나면 그 책임지기 굉장히 곤란하겠다고 생각해서 접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길고 긴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뭐냐면 27년 동안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의사 정원 2,000명 내가 반드시 하겠다. 여기서 굽힘은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 의사 기득권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의사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지 의사들을 설득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51분 담화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 대상으로 백불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성태훈 정책실장이 충분히 설명합니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그래요?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날에 그 조간신문의 일면 머리 기사들인데 조중동 도와 뭐라고 했냐면 굽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앞서도 이제 환자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대통령의 의사들하고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들을 설득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 안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기구는 집행하는 기구지 의사들과 싸우고 대립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그래요? 분명히 하는 게 정부의 롤인 거죠. 아니 그래서 의사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핵심이 아까 싸우겠다는 의견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래서 더 정확한 과학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그걸 갖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핵심이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네.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 사회적 협의체 만들겠다. 논의해보자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핵심은 그래요. 숫자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 왜냐면은 말씀하셨습니다.
있었어요. 또 숫자에 그 기사를 매몰되지 잘못 않는다. 얘기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예, 좀 얘기를 한일을 하셨기 해드려야 때문에 돼요. 그 저는-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원은 확대하는 거는 찬성하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예. 포인트는 2,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예.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가,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얘기가 됐냐면 첫 번째 소아과 오픈런, 그다음에 응급실 그 뺑뺑이. 얘기까지만 너무 길기 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것 정책 때문에-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정책에 필요해서. 대해서 토론은 다음 네.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이제 총선에 관련해서 이슈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이건 뭐 질문지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밝혔어요. 사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이 열 나흘인데 그 네. 가운데 사흘을 재판에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사력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선거에서 사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14일을 갖고 뛰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열 하루를 갖고 뛰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공평한 거죠. 당대표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점에서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1분 1초를 아껴서 뭐 밤늦게까지 그리고 뭐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디야 지역에 실시간. 멀리 못 가는 예. 데는 이제 지원 유세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의 그 발목 손목 다 묶어놓고 선거를 하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리고 선거 기간에 그렇죠. 재판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연기할 수도 재판은 있는데. 그렇죠. 예. 연기할 수 있고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법원에서도 해주느냐. 고려할 수 있고 예. 배려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배려는 이재명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요. 어때요? 근데 그 예. 배려를 이재명 대표니까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재판을 연기해 준다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에 사법부가 야당 대표니까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광희 대변인 예.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니, 예? 아니 선거 평가를 듣고. 인간적으로 예.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취재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금 사법부에서 말씀드린 거를 그 워딩을 전한 거지 제가 네. 판단을 할 문제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될 거냐? 사법 리스크는 상수 아닙니까? 늘 그동안 계속 항상 있었다. 있었던 그거지 최근에만 새로 부각돼서 이번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나올 때도 당대표 후보 경쟁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몰라서 제기 안 했던 거 아니죠. 그건 계속 아니었다. 제기했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 재판을 이렇게 끌었으면 안 되는데 일찍 마무리했었으면 훨씬 더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2대 다음 질문을 총선 드릴게요. 다음 이후에 질문으로 새로운 해주시면 될 사법 것 같아요. 리스크가 오고 있다. 제가 이 예고편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인 점은 여기 질문에 다행인 점은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나 박용진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화력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아니에요? 네.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잘 보시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안 보여요. 선거를 뛰는 선수가. 그런데 네. 민주당은 네. 이재명 대표도 있고 김부겸 김부겸. 총리도 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있고 이해찬.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도 있고 저희가 그리고 지금 임종석, 삼체제죠? 뭐 박용진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네. 경남 부산 지역에 나타나서 지원 유세를 그리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 많아요. 예,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한 사람밖에 안 보인다. 왜 그러냐?
거냐? 네. 유승민, 이준석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냈어요. 아니, 이준석은 자기가 네. 나갔죠. 탈당을 아니, 했죠. 뭐 예. 그 진행자가 중립을 좀 지켜주십시오. 사실관계를 말해. 아니 그런데 이준석은 그냥 개혁신당을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이준석 제가 대표는 2대1로 탈당.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준석 2대1 대표는 아닙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는 탈당했죠. 예? 아니 탈당했죠. 탈당은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탈당에 이르는 과정을 전 국민이 압니다. 네. 진행자께서는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탈당했죠. 네. 그래서요. 국민의힘 사람이 없다. 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저는 나가서 여기서 없다. 별로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알겠습니다. 상황이 뭐 이렇게 큰 주요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막 후끈해지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실시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 탈당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야 여기 큰일 났습니다. 3파전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얘기 그 여론조사는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원래 PK 지역이 우리 정당이 뭐 텃밭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네. 결과들 또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 어렵게 진행되는데 수영은 그래도 부산 내에서 우리 그 보수 정당이 유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동안의 그 선거 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네.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지금 20몇 %, 이거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 여기 네. 뉴스원 말씀드렸죠. 네, 뉴스원에선 부산 경남 본부와 쿠키뉴스 동남권 본부가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3월 29일부터 30일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요. 네. 이게 24%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네. 무소속 후보가 이 정도 지지율을 이번 선거에서 기록하는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가 네. 아니라 장해찬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치적인 자신이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을 24%라는 지지율에 많이 담아냈다. 네. 그런다면 어느 정도 명예회복성으로 됐다. 이걸 명분 삼아서 예. 우리 당의 공천 결과를 존중해서 예. 후보 단일화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정욱 보세요? 변호사가 얘기했더라고요. 지금은 뭐라고요? 저 누구야? 장해찬 후보의 희생과 헌신 결단만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사실 저는 장해찬 후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정말 애당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현욱 후보로 결정됐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안 되죠. 그게 정치 도의죠. 왜냐하면 본인이 졌잖아요. 경선에서. 아니 경선에선 이겼습니다. 경선은 경선에서 이겼나? 경선에선 이겼는데 이게 막말. 공천이 취소가 된 겁니다. 맞다. 네네.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관계. 여하튼 그래서 정현욱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 단일화를 잠깐 원래 제가 착각했어요. 원래 후보였다가. 후보였는데 막말로 이제 후보 막말 사퇴를 하게 페이스북에 과거 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공천 취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현욱 후보를 향해서 장해찬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단일화에 임하지 않으면 민주당 이중대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장해찬 후보가. 예, 장해찬 후보가 정현욱 후보를 향해서. 정현욱 후보 입장에서는 공당의 후보로 지금 선거를 잘 뛰고 있는데 무조건 단일화를 하면 장해찬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까 하자라고 하니까 정현욱 후보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이 단일화가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어렵다. 예, 중요한 네. 포인트는 이후에 이 부산 수영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텄밭인 지역구인데 네. 여기에서 어부지리로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네. 그 책임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야, 지금 여기도 참 심각하네요. 이 장해찬 후보랑은요 내일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입장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와, 지금까지 토크킹과 토크퀸 맞죠?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 가는 줄 오늘 몰랐어요. 너무 세게 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네. 세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왜 이렇게 좀 세게 예. 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후끈합니다. 정신이 확 차려지죠? 너무 확 차려져요. 네. 오늘 아침 밝게 시작을 했는데요. 뉴스킹 4부 우리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우리 장윤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